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 내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잠복 테러 조직이 활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이후 국내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미 국토안보부의 공식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내 슬리퍼셀, 잠복 테러 조직을 가동하겠다는 위협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3일 새로운 국가 테러 경보 NTAS 공지를 통해 이란 공습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험 수준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는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저강도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직접적 공습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등 이란 지원 극단주의 조직의 폭력적 동기를 자극해 유대인, 친이스라엘계 미국 정부 연계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발생한 미국 내 테러 사건들 중 일부가 반유대, 반이스라엘 정서에서 비롯됐으며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유사한 테러 기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2025년 9월 22일까지 유효하며 4개월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중했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에 대한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차이나 쇼크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국제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유럽연합 내부의 대중불만이 공개된 사례로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중국 모두 일시적으로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된 EU와 중국의 정상회담도 당초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방문을 고사하면서 장소가 베이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례를 깬 이번 회담은 관계 회복의 신호로 해석됐지만 실무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중국산 통신 교란 장비를 밀반입해 경찰 작전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불법 체류자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신호 방해 장치를 밀반입해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세관국 CBP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산 교란 장치의 압수 건수는 2021년 이후 약 8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신호 억제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사용 중이며 이 장치를 통해 경찰 작전, 은행 강도, 주택 침입 범죄 등에서 통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러한 장치 수입, 판매, 광고 모두가 연방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 장치들이 응급통화 및 소방, 경찰, 의료 네트워크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어 심각한 공공안전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DHS는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일리노이를 포함해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몬트 등지에서 주택 침입이나 은행 강도 범죄 중 이러한 장치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주에서는 불법 체류 중이던 칠레 국적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라디오 주파수 교란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장치는 단속 중이던 경찰의 통신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과 3개월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 작전을 방해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DHS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이러한 테러 도구를 밀수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경비원과 신도들의 빠른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웨인시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총격은 6월 22일 오전 디트로이트 외곽에 위치한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150여 명이 예배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31세 백인 남성으로 교회로 진입하던 중 한 신도가 차량으로 그를 막아섰고 이에 경비원이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상자는 없었으며 사건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고 FBI도 수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예배당 총격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회 보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32억 화소 초대형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우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담겼는지 김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로 기대를 모았던 베라 C. 루빈 천문대에서 촬영한 첫 이미지들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이 사진들에는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가 어우러진 장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합성 이미지 중 하나는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삼열 성운과 석호 성운을 비춘 장면입니다. 붉은 빛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성운을 환하게 물들인 모습이 마치 우주 속 몽환적인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펼쳐진 하늘을 담고 있으며 나선 은하와 충돌, 병합 중인 은하 3개가 함께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태양계 내에 새롭게 발견된 소행성 떼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약 2,000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는 천체이며 지구 근접 소행성도 7개 확인됐지만 지구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미지들은 베라 C. 루빈 천문대가 시험 관측 10시간 남짓 동안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베라 C. 루빈 천문대는 미국 에너지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가 공동 운영하며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를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루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칠레 중부의 파촌산 정상에 자리한 이 천문대는 매일 밤 남반구 하늘을 약 1000장씩 촬영하고 3, 4일마다 남반구 전체의 가시적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관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중서부와 동북부를 중심으로 1억 4천만 명 이상이 폭염 경보 아래 놓여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치며 1억 4,800만 명 이상이 열파 경보 하에 놓였습니다. 이번 열파는 주말부터 시작돼 23일까지 이어졌으며 수십 개 지역에서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 채널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단순히 더운 수준을 넘어 매우 위험한 수준의 열을 동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 결합되면서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야간에도 뚜렷한 기온 하강이 없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3일 기준으로 시카고에서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대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 폭염 경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7,500만 명이 극심한 폭염 경보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25일부터 중서부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북동부까지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23일에 북부 캔자스에서 미시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한 폭풍이 예상되며 돌풍과 대형 우박, 토네이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납치에 연루된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20명 전원이 한국 국적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로맨스 스캠 온라인 사기와 납치 혐의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21일 태국 경찰은 방콕 인근 파타야의 고급 풀빌라에 급습해 납치된 한국인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빌라 내부에 있던 용의자들은 일부가 2층에서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전원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온라인 사기용 문구가 보드에 적혀 있었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